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오늘은 가짜뉴스 단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인데요. 오늘 이 주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가짜뉴스는 사회의 공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경찰 수사를 포함해서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처를 지시를 했습니다. 지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었는데 그때 한 이야기입니다. 유튜브라든지 SNS 같은 그런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총리는 이 사생활이라든지 민감한 정책 현안은 물론이고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의 파기범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회 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법이니까 이걸 강력하게 단속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과 경찰이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처벌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유관기관들도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서 가능한 한 조치를 취하고 각 부처는 유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하고 전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총리는 잘 아시다시피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이 총리가 호치민 전 국가주석 거소를 방문했을 때 그 방명록에 주성님 이렇게 쓴 글이 있었는데 이 글이 마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쓴 글로 왜곡을 해가지고 이 극우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파가 된 적이 있는데 이거 분명히 가짜뉴스죠. 그런데 이 가짜뉴스가 이 총리를 상당히 자극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공동 이렇게 대처를 각오를 밝혔는데요. 조직적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박광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가짜뉴스 대책단을 구성을 하고 유튜브 같은 1인 방송, 인터넷 1인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가짜뉴스를 단속한다 그러는데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사실 가짜뉴스 덕에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가짜뉴스하고는 무관한 청정지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입니다. 2016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 또 최순실과 관련된 사건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광우병 사태라든지 천안함 폭칭 자작극설이라든지 국기를 흔들고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렸던 그 어마어마한 가짜뉴스의 배후에 지금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그렇게 길을 쓰고 박근혜 탄핵에 도화선으로 만들었던 최순실, 최소원이죠. 고영태, 장시호 이 3면의 태블릿 이 태블릿들을 두고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만들어냈습니까? 그 태블릿이 바로 국정농단의 주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그 최소원의 태블릿을 보니까 깡통이었습니다. 언론들도 가짜뉴스를 전달하기만 했지 그 뒤로 드러난 진실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왜요? 살아있는 권력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최소한의 태블릿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2016년 10월 25일에 이미 포렌식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1900여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젊은 여성, 여자아이들, 유치원생 보이는 그런 몇 가지 사진들 여성용품, 아이돌 스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인이라고 말하는 최순실의 사진은 2장뿐이었습니다.
99.98%가 최순실과 관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둔갑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국면으로 몰고 가는 방아쇠가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가짜뉴스를 만들고 온 국민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까? 고영태의 태블릿도 알고 보니까 깡통이었고 최소한의 조카 장시호가 2017년 1월 5일날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 역시 깡통이었습니다. 고영태 태블릿을 놓고는 지금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론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로 엮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문서들이 담겨있다 주장했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깡통이었습니다. 국민 대다수를 국정농단의 증거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태블릿 세대, 모두 사실과는 다른 가짜뉴스로 만들어진 허상이었지만 아직도 그 진실을 아는 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가짜뉴스 덕에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것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은 자체하더라도 박근혜 세월호 8시간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지금의 민주당이 만들어냈습니까? 정윤회하고 미래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월호 구판설,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들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그 가짜뉴스의 생산은 물론이고 유통까지 지금의 민주당의 주역들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심지어 당시 대표였던 민주당의 대표였던 추미애 대표는 2016년 11월 24일 날 박근혜 규탄 시위를 했는데 거기서 미용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열세를 2천억 원이나 썼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 가짜뉴스 아닙니까? 집권 민주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대들이 과연 가짜뉴스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짜뉴스라는 게 뭡니까? 왜 가짜뉴스가 나오는 겁니까? 가짜뉴스는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해가지고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잘못된 생각을 유도하는 정보, 이게 가짜뉴스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론을 움직이거나 이익을 취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짜뉴스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언론이 개방되어 가지고 있는 자유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가짜뉴스 분명히 문제입니다. 이게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됩니다. 진실이 아닌 가짜뉴스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면 이는 자유언론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가짜뉴스하고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찾아보니까 이 미국에서의 가짜뉴스도요, 이 건국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1777년에 나중에 가짜뉴스로 판명됐습니다만은 조지 워싱턴의 편지도 아마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가짜뉴스일 겁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가짜뉴스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이 가짜뉴스하고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자신의 견해하고 반대되는 뉴욕타임스를 비롯해가지고 주류 언론들을 가짜뉴스로 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짜뉴스가 더욱 활발하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역시 이 소셜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가짜뉴스의 주 통로가 이런 유튜브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입니다. 물론 이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당연히 근절돼야 됩니다. 그러나 법으로 가짜뉴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막아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왜 가짜뉴스가 판을 칠까요? 답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유언비어가 많이 생겨났던 때가 언제였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간단히 나옵니다. 그때는 카더라 통신이 주류를 이뤘죠. 근데 지금은 소셜미디어 시대입니다. 지금의 소셜미디어 시대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곧바로 인터넷 플랫폼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더욱 믿음직스럽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눈에 띄는 내용들을 각색하다 보니까 점점점 가짜뉴스라는 것도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재확인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들은 또 그런 사람들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꾸는 것보다는 그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질성이 진실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 편향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질 않고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겁니다. 요즘 언론들에서 이 팩트 체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통을 중요하는 정부, 그러니까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다, 이렇게 스스로 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짜뉴스를 법으로 틀어막으려고 그러지 말고 소통으로 가짜뉴스가 힘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낙연 총리가 호치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고서에 썼던 그 방명록의 주석님, 이게 SNS에서 왜곡되고 가짜뉴스로 떠돌아다닐 때 왜 즉각 소통하지 않았는지 저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이 총리 개인의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 총리 개인의 페이스북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소통 방식은 없었을까? 아니, 국무회의든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든지 웃으면서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부와 주류 언론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한 가짜뉴스는 계속 유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류 언론들이 권력에 장악당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 가짜뉴스는 더욱더 강한 힘으로 유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가짜뉴스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냐고요? 이것은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 치하에서의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비롯한 주로 언론들이 객관적이보다도 권력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 단속에 열올리기보다 왜 이렇게 가짜뉴스가 판을 치게 되었는가를 곰곰이 돌아볼 시기입니다. 그만큼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가짜뉴스 단속에 대해서 개구리 올챙이집도 모르는 문재인 정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와이타임스 논평 추부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